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커넬학원 수학과 강형곤이라고 합니다. 일단은 저희가 오늘 이제 준비한 거는 이제 1학기 시작하는 와중에 어떻게 수업 듣는다 이걸 떠나서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되고, 그래서 1학기를 어떻게 일단 성공적으로 보내고 이제 2학기 준비까지 어떻게 들어갈 건지 간단히 좀 얘기를 해보려고 이제 자리를 마련했고요. 일단은 시작 자체는 수학 과목이라는 게 뭐냐, 그래서 수학 공부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걸 한번 같이 이야기해 볼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수능 수학이랑 내신 수학 어떻게 다르고 뭘 준비해야 되는지 확인 한번 해보고, 그 다음에 이제 학년별 학습 전략과 저희 이제 1학기 때 수업 어떻게 진행하는지 한번 안내 좀 드리려고 준비해 봤습니다. 일단은 처음에 이제 수학 과목의 이해부터 좀 진행해 보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수학 공부를 한다라고 했을 때 개념도 중요하고 문제 풀이도 중요한데, 어쨌든 우리가 시험을 본다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는 문제를 잘 푼다라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럼 문제를 어떻게 해야지 잘 풀 수 있느냐, 요걸 조금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 처음 일단은 가장 중요한 거는 개념이 가장 중요해요. 그래서 개념이 얼마나 잘 잡혀 있느냐에 따라서 심화 유형까지 발전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대부분 학생들이 일단 처음 시작했을 때 개념이 그냥 이거구나 라고 해서 넘어가는 게 아니라 완벽하게 암기가 돼야 돼요. 거의 뭐 일반적인 암기 과목 하는 것처럼 모든 공식이랑 성질이랑 정의랑 그냥 다 외워서 누가 옆에서 물어보면은 바로 나올 정도로 외워두셔야 돼요. 그러니까 수학을 뭐 이해해야 된다라고 하는데, 그 이해라고 하는 거는 암기가 끝난 다음에야 가능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그때는 어떻게 공부를 하느냐, 진짜 기계처럼 공부를 하시면 돼요. 아, 이거 있으니까 외워. 자, 조금 더 나가서 문제 유형도 이거 외워. 이건 이렇게 푸는 거야. 이게 다 외워진 다음에 그게 얼마나 외웠는지 확인한다라고 하는 거는 물어보시면 돼요. 학생들한테 야, 너 이거 뭐야? 라고 물어봤을 때 애가 진짜로 선생님처럼 수업할 수 있는 것처럼 쭉 나왔을 때 우리는 아, 개념 학습이 끝났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이제 개념 학습이 끝나면은 문제를 이제 본격적으로 풀러 갈 거거든요. 근데 문제를 푼다라고 했을 때 기본적으로 가장 첫 번째는 제가 풀어준 걸 외워야 돼요. 물론 제가 아니라 다른 선생님일 수도 있지만 선생님이 풀어준 방식을 그대로 외워서 그대로 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거의 선생님이 풀이를 베껴 쓴다는 느낌으로 가셔야 되고, 그 다음에 그게 어느 정도 기본적인 유형들, 우리 흔히 말하는 기본 유형, 필수 유형, 이것들이 다 확인되고 나면은 이제 문제 조건을 이제 이해해 보려고 하는 거예요. 아, 내가 맨날 이 문제는 이렇게 풀었었는데 문제가 뭐 섞이니까 이거 내가 봤던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것도 이렇게 한번 풀어볼까 하고서 그 조건은 이렇게 푸는 거야 라는 걸 외우기 시작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게 어느 정도 넘어가면서 아, 나는 이걸 이렇게 풀 거야 라고 제시하기 시작하게 될 거고요. 이 단계가 보통 우리가 흔히 말하는 2등급, 3등급 이상 된 학생들이 요 단계, 문제 조건을 이해하고 내가 풀이를 제시할 수 있다까지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사실 요 수준까지 안 올라오면은 학교마다 물론 내신 시험에 차이는 있겠지만 등급이 일정 이상 나오기가 힘들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가장 기반이 돼야 되는 거는 외운다, 암기를 한다, 가장 기본이 돼야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마지막까지 이 수준까지 넘어가면요, 제가 풀어주는 거 다시 베껴 써서 쓰고 풀이하고 이거 외워가지고 이거 이렇게 하는 거였지가 끝나고 나면은 본인 혼자서 아, 나 이거 이렇게 풀어볼까? 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제 저희 도움이 들어가긴 하겠지만 기본적으로 문제를 푼다라는 거에서 아, 난 이렇게 풀어볼 거야, 이 수준이 넘어가지는 거죠. 그럼 여기가 되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1등급, 그 최상위, 뭐 흔히 뭐 수능에서도 이제 1등급 4% 넘어가서 1% 안에 들어간다, 그런 학생들은 이 수준에 도달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여기까지 도달하면은 이제 강사가 도와줄 거는 학생들의 풀이에 대해서 좀 더 디테일하게 잡아주는 게 필요해요. 그러니까 본인은 난 이렇게 풀 건데 여기서 개선방도 있을 수 있고 조금 돌아가는 풀이도 있을 수도 있으니까 요거보다는 이쪽으로 가자, 이렇게 바꿔줄 수도 있기 때문에 사실 처음에는 선생님을 그냥 따라한다라는 느낌에서 나중에는 선생님이랑 같이 대화한다는 수준까지 넘어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일단 기본적으로 내신이든 수능이든 기본적으로는 이 5단계를 넘어간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저희는 이제 수업을 한다라고 했을 때는 가장 기본적으로 학생들한테 개념 학습 이 부분 위주로 먼저 진행을 하고 내신 대비하면서 여기 이상 끌어올릴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일단은 저희는 2회차 수업을 하는데 개념 2회까지 일단은 기본적인 진도 수업 진행하고 내신 대비하면서 저희 내신 문제집 따로 하거든요. 내신 문제집 하면서 최소한 4단계 정도 만들어 보자 라는 게 1차 목표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막 수능이 얘기가 좀 많잖아요. 뭐 정시 인원, 뭐 의대 인원도 확대하겠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 어쨌든 계속 정시 인원 확장은 이루어지고 있어서, 그럼 내신이랑 수능이랑 준비는 어떻게 돼야 되느냐라는 거 좀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많으신데, 일단은 내신 수학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사실 이건 가장 기본이긴 해요. 개념 이해가 바탕이 되긴 해야 돼요. 왜냐면은 수능과 내신의 가장 큰 차이점이다라고 하냐면은 내신은 배운 범위가 굉장히 좁아요. 중간고사만 해도 3월, 4월에 배운 거 보는 거고 기말고사도 5월, 6월에 본 거 배우는 건데 수능은 2년치, 3년치, 뭐 4년치 이걸 한 방에 보는 거기 때문에 개념이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물어본다라고 치면은 내신은 조금 지엽적이에요. 너 요거 알아? 이 중에서도 요거 알아? 요런 식으로 하나씩 파고드는 거기 때문에 제가 개념 이해라고 써놨긴 했지만 정확하게 말씀드리면은 책에 있는 걸 하나도 빠짐없이 다 외우셔야 돼요. 그러니까 사실상 내신 수학은 조금 더 암기다, 암기 과목의 성향이 강하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기본적으로 더 중요한 거는 얼마나 성실하게 공부하느냐가 더 중요해요. 그러니까 학교에서 시험 문제가 딱 나왔는데 제가 처음에 딱 보고서 이 시험지 뭐야 이 문제는 왜 이렇게 어려워 라고 말이 나왔는데 막상 애들 보면은 다 맞았어요. 그럼 애들이 그걸 잘해서 다 맞는 게 아니라 학교에서 선생님이 프린트를 해주셔서 그래요. 학교에서 수업을 얼마나 열심히 따라가고 선생님이 하신 말씀 얼마나 듣고 어떤 문제가 어떻게 나온다는 걸 얼마나 확인했냐에 따라서 시험의 공부 효율성이 달라지는 거죠. 그리고 일정 이상 올라가면 애들이 내신에서 다 잘하거든요. 다 잘하다 보니까 상위권 애들은 그러니까 문제를 계속 어렵게 낼 수는 없어요. 왜냐면은 그 잘하는 애들에 맞춰서 가다 보면은 어쩔 수 없이 중하위권이 버려지니까. 그러니까 문제 난이도를 어떻게 올리냐면은 계산력을 조금 강요해요. 특히나 1학년 올라간 학생들은 계산력이 더 중요하고요. 그리고 2학년 올라간 학생들도 수학 1을 배우게 되고 수학 1을 시험을 보게 될 건데 수학 1이 일반적인 과목에 비해서 1학년 때 했던 거에 비해서 계산량이 좀 많이 늘어요. 그러니까 잘하는 학생들도 문제는 다 풀 수 있는데 이거 시간이 없어서 못 건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특히나 내신에선 계산력이 좀 중요하고 흔히 말해서 계산이 더럽다 라는 문제도 좀 많이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결국 50분 안에 20문제 내외의 문제를 풀려면은 결국 문제를 다 보는 게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기본적인 문제, 필수 유형들 계속 확인하면서 문제 빨리 푸는 거 물론 거기서 스킬이나 테크닉도 들어가겠지만 기본적인 계산이 얼마나 빨리 들어가느냐 요거 위주로 판단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수능 수학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뭐 내신에서 했었던 거 기본적으로 가져가야 되고요. 당연한 얘기지만 기본적으로 가져가야 되고 거기서 흔히 말하는 이제 추론 능력이 되게 중요하게 여겨져요. 그러니까 그래프가 어떻게 생겼다. 너 한번 생각해봐. 조건 주어졌으니까 그래프 한번 그려봐 라는 문제도 많이 나오고 그냥 조건 몇 개 던져 놓고서 너 이거 이 조건 가지고 식으로 만들 수 있니? 라는 형태로 문제가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것들도 이제 유형이 암기가 돼 있는 상태에서 튀어나와야 되는 부분이긴 한데 단순히 내신이 좀 문제를 많이 풀고 학교 부교재나 교과서 많이 푼 걸 해결해야 된다라고 치면은 지금 수능은 사실 양치기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많이 적어지죠. 그리고 사고력이다라고 하는 것도 사실은 추론 능력이랑 같은 얘기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더 마지막으로 중요한 게 이제 단원 간 연계인데 아무래도 내신은 딱 그 범위 안에서 보다 보니까 과목 간 연계가 수능에 비해서는 조금 적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수능은 이제 어쨌든 전체 영역을 보다 보니까 한 단원 내에서 뭐 수학 1 내에서 내용이 섞이기도 하고 수학 2에서도 내용이 섞이기도 하다 보니까 전반적인 내용 틀을 다 알고 있는 게 제일 중요하죠. 그래서 수능 수학을 잘 본다라고 하려면은 기본적으로 내신 수학이 밑바탕이 된 상태에서 지금 말한 것들을 플러스가 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여기까지가 내신 수학과 수능 수학 그리고 이제 수학을 어떻게 공부해야 되냐를 좀 말씀드린 거고 또 이제 조금 더 디테일하게 그럼 우리 이제 학년별로 고1, 고2, 고3별로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느냐 이 부분을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일단은 고1 같은 경우에는 가장 중요한 게 3월부터 공부를 시작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상대평가잖아요. 상대평가면은 물론 우리 아이가 머리가 엄청 좋아서 다른 애들보다 조금만 공부해도 효율이 막 2배, 3배 나오면 참 좋겠는데 솔직히 그러기는 힘들잖아요. 대부분의 아이들은 비슷비슷해요. 그러면은
남들 공부할 때 같이 공부하는 거는 솔직히 큰 의미가 없어요. 내가 얘보다 시험 점수가 잘 나오려면 얘보다 공부를 더 많이 해야 돼요. 그런데 애들이 4월 달에 다 공부해요. 시험 기간 들어가면 다 공부하거든요. 물론 공부 안 하는 애들도 있는데 걔네들은 이제 비교 대상이 아니니까. 그러면 다 같이 공부할 때 공부하는 거 물론 당연히 좋은 거지만 크게 의미가 있을 거냐? 솔직히 그건 아니거든요. 그러면은 3월 시작하자마자 바로 공부 시작하셔야 돼요. 진짜 전력 질주하듯이 계속 달리셔야지 4월 달 됐을 때 애들보다 조금 차이가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제가 과목이 수학이다 보니까 좀 그런데 한 시험 2주 남기고 시작되면은 애들이 수학 공부를 잘 안 합니다. 암기 과목 해야 돼서요. 근데 저도 그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은 아니거든요. 암기 과목을 해야 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수학 공부량이 떨어질 수밖에 없어서 어쨌든 3월부터 그냥 진짜 미친 듯이 달리셔야 돼요. 그리고 저희도 수업할 때 어쨌든 학생들이 여러 명 앉아 있으면은 3월 달부터 열심히 하는 학생들도 있고 3월 달에 학기 개학했으니까 적당히 하겠다라는 학생들도 있어요. 근데 이제 막상 내신 대비 들어가면 저희는 그때에 대해서 개념을 처음부터 다시 설명해주고 문제 조건 이해한 거 다시 설명해주고 해줄 수가 없거든요. 왜냐면 여기 잘하는 애들은 이미 엄청 달리고 있어서 걔네 문제 풀어주는 것만 해도 힘들어요. 그래서 그 저희가 준비하는 패턴이랑 애들이 준비하는 패턴이 똑같이 가야 돼요. 그래서 3월부터 열심히 해야 된다는 게 가장 기본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애들이 이제 교과서랑 부교재를 조금 소홀히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학교 시험은 일단 기본적으로 절반 이상 교과서거든요. 물론 학교마다 부교재가 뭐냐에 따라 좀 내용이 달라질 수는 있긴 하지만 부교재도 상당히 많이 출제가 되고요. 그래서 교과서 문제는 다 외우셔야 돼요. 특히나 1학년 때 교과서 문제 몇 번 풀어보고 나서 나 이거 풀 수 있는데요. 풀 수 있어서 풀라고 하는 게 아니라 보자마자 외워서 바로 쓰라고 풀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과서는 거의 2번, 3번 이상 풀어줘야 되고 사실 제가 이걸 고1에 써놨지만 고2나 고3도 마찬가지긴 합니다. 교과서랑 부교재는 완벽하게 외워두셔야 돼요. 그리고 특히나 이 주변에서 이제 부교재가 조금 중요한 학교들이 있는데 뭐 흔히 말해서 이제 평고나 신안고 같은 경우에는 작년 기준으로 했을 땐 부교재 출제율이 좀 많이 높았어요. 특히나 이제 신안고 같은 경우에는 1학년부터가 부교재가 기출문제집으로 들어갔거든요. 그래서 기출문제집 문제가 좀 많이 나와서 시험지를 딱 봤을 때는 좀 어려운데 막상 거기 있는 문제들이 거의 다 부교재 문제긴 했어요. 그리고 평고 같은 경우도 문제가 어렵다라고 해서 막 보면은 거의 다 부교재 문제기도 하고요. 그런데 이제 부교재 막 푸는데 가끔씩 그런 학생들이 있거든요. 전 부교재 열심히 풀었는데 딱히 도움이 된 것 같지가 않아요. 이렇게 얘기하는 학생들이 있는데 그 학생은 보통 두 부류 중 하나입니다. 자기는 열심히 했다고 생각하는 건데 실제로는 열심히 안 하는 학생들, 혹은 정말 잘해서 부교재를 푸나 마나 어차피 다 풀 줄 아는 학생들. 근데 대부분의 학생들이 후자보다는 전자죠. 그래서 부교재랑 교과서는 외운다라고 생각하셔야 되고, 그리고 여기서 조금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한번 이제 시험을 보고 나니까 본인이 어려운 문제를 잘 못 푼다고 생각해서 자꾸 어려운 문제 위주로 풀려고 하는 학생들이 있어요. 근데 그거는 저는 내신할 때 별로 추천드리고 싶지 않은 게, 이게 문제가 기본 유형을 얼마나 빨리 푸냐가 어려운 문제를 풀 수 있느냐 없냐를 결정을 해줘요. 그러면서 우리가 그냥 단순히 계산만 했을 때 보면은 50분 동안 20문제를 푼다고 생각을 해보면은 한 문제당 2분 걸려야 되거든요. 근데 물론 앞에 문제 빨리 풀겠죠. 한 10초, 20초 만에 푼다고 치면은 이쪽 10초, 20초면 뒤에 문제 5분 안에 풀어야 돼요. 그러니까 앞에 시간이 얼마나 더 땡길 수 있느냐에 따라서 심한 문제 풀 수 있는 시간이 주어지는 거기 때문에 기본 문제가 얼마나 마스터되어 있느냐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너무 어려운 문제를 보는 거, 어려운 문제를 보지 말라까지는 아니지만 어려운 문제만 보는 거는 조금 지양하셔야 되고, 기본 문제는 필수 유형, 특히나 교과서랑 부교재 얼마나 보느냐가 더 중요해요. 그래서 단적으로 작년 고2 신안고 학생 하나 있었는데 따로 뭐 푼 건 없고 부교재만 한 3번, 4번 풀었더니 그 시험에서는 일단 100점이 나오긴 했거든요. 그만큼 이제 부교재가 좀 많이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공부 습관 확인이 제일 중요합니다. 이게 특히나 고1 학생들은 중학교 때 공부하던 버릇이 좀 남아있어요. 제가 방금 처음에도 말씀드렸듯이 3월부터 열심히 해야 되는데 열심히는 하는데 고등학생처럼 열심히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중학교 때 버릇이 아직 좀 남아있어가지고 이 정도면 되겠지? 근데 그렇지 않거든요. 고1 때 공부는 남들보다 열심히가 기준이 돼야 돼요. 내가 막 하루 10시간씩 공부해도 다른 애들도 10시간 하면은 저는 공부 안 했다고 할 거예요. 제가 4시간을 했는데 얘네들은 2시간을 했어요. 그럼 공부 많이 한 거예요.
그건 남들보다 많이 해야 되다 보니까 끝이 없어요. 계속 공부하셔야 돼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이게 어쨌든 시험이 상대평가다 보니까 모두가 1등급이 나올 수는 없습니다. 분명히 1등급이 있으면은 9등급도 있을 거고 첫 시험을 봤는데 1등급이 뜨면 정말 좋지만 한 3, 4등급이 뜰 수도 있어요. 근데 거기서 중요한 게 내가 3, 4등급 한번 받았다 그래서 계속 3, 4등급에 있을 필요는 없는 거예요. 올라갈 수 있으면 올라가야 돼요. 그럼 본인이 이번 시험에서 공부를 어떻게 했는데 뭐가 좀 부족하더라. 요거를 판단하는 게 사실은 더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한 번 시험 겪어보고 다음 시험 겪어보고 하는데 계속 똑같이 공부해요. 그럼 성적이 달라질 수가 없죠. 첫 시험에서 조금 못 보더라도 내가 뭔가 달라질 수 있는 걸 자꾸 찾으려고 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학생들이 뭐 플래너를 쓰든 뭐 아니면 그냥 간단히 일기장처럼 쓰든 뭐가 되든 상관이 없는데 자기 공부 습관 확인할 수 있는 수단이 있어야 돼요. 그런 게 뭐 엄청 막 예쁘게 꾸미고 솔직히 그건 필요 없고 언제 어떻게 공부해서 몇 시간 공부했고 무슨 책 풀었고 이 정도 확인 가능 정도로 해주시고 그런 다음에 시험 끝나고 나서 시험 끝났으니까 논다 이게 아니라 내가 뭐가 부족했는지 자꾸 확인하셔야 되겠죠. 그렇게 해서 일단 고2를 좀 열심히 보내고 나면은 이제 고2 학생들은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냐라고 했을 때 고1 때 내시는 수학 과목은 사실 중학교 때랑 겹치는 게 좀 많습니다. 특히나 1학기 과목은요. 근데 2학기 올라가면서 이제 처음 배운 게 수학 1이라는 과목인데 학생들이 중3에서 고1 올라갔을 때 힘들어했던 것보다 고1에서 고2 올라가면서 힘들어한 게 훨씬 커요. 개념 자체가 너무 복잡하고 어렵다 보니까 이때 적당히 보고서 나 모르겠어 라고 해버리는데 여기서는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개념 이해가 정말 중요해집니다. 완벽하게 외우시고 그 다음부터 문제 풀이 시작하셔야 돼요. 특히나 이 수학 1이랑 2학기 때 하는 수학 2 물론 평택고 같은 경우에는 이과 학생들은 1학기 때부터 수투를 하긴 하지만 이 과목들은 수능까지 출제가 된 영역이다 보니까 완벽하게 개념 이해가 돼 있어야 돼요. 그냥 쉽게 얘기해서 외운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내가 문제에 딱 그 개념서를 봤을 때 앞에 중단원 제목이 있잖아요. 과목 내용 써놓고 나서 밑에 세부 내용 다 적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 정도로 공부를 했을 때 이제 어느 정도 효과가 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게 학교에서 시험을 좀 어렵게 낸다라고 했을 때는요. 수원수투라는 과목 자체가 수능 범위다 보니까 고3 모의고사 문제가 좀 나온 경우가 있어요. 물론 고3 모의고사까지 안 내더라도 고2 모의고사까지 내려고 하거든요. 근데 고2에서도 수원은 고3에서도 수원이 있기 때문에 거기 있었던 문제 유형을 끌어올 수밖에 없어요. 그래야지 학생들이 모의고사를 본다는 느낌이 날 테니까. 그래서 학생들이 욕심을 내면은 고3 모의고사 유형까지 좀 본다라는 느낌으로 공부를 하셔야 돼요. 근데 아무래도 고2가 고3 학생 거 풀려고 그러면 쉽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까지 좀 해결을 하려고 할 때 조금 본인이 능력치나 지금 성취가 좀 부족하다라고 하면은 최소한 고2 모의고사까지는 좀 연습을 많이 해둔다. 특히나 모의고사 유형 좀 많이 풀어본다라고 생각하셔야 되고 그리고 너무 수능 준비만 하진 않았으면 좋겠어요. 어쨌든 그 수능에 나오는 문제가 몇 문제, 변별력을 가르는 문제로 나오는 거지 그런 문제들만 나오는 건 아니니까 어쨌든 내신 문제 나왔던 거 1학년 때 하면서 학교 유형 확인했었던 거 기반으로 해가지고 거기다 플러스 알파 형식으로 모의고사가 들어간다. 이런 느낌으로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이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좀 열심히 하라고 하는데 이게 2학년 되면서 과목들 전반적으로 다 어려워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적당히 좀 버리려고 하는 학생들이 많아지고 특히나 내신은 버리고 나는 정시에 올인하겠다. 정시 파이터가 되겠다라고 하는 학생들이 굉장히 많은데 대부분이 이제 정시 파이터는 재수 파이터가 되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수학 같은 경우는 내신 과목이 곧 수능 과목이랑 똑같아요. 수학은 수학도 문제 푸는 거 똑같고 물론 지엽적인 부분이 나오고 내신 유형이나 수능 유형 분명히 다른 부분이 있지만 그게 큰 차이 나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과목이 좀 점수가 안 나오고 힘들다고 하더라도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준비하셔야 돼요. 그래야지 그 성적이 곧 수능 성적까지 연결이 되니까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고3 학생 같은 경우는 보면은 고3 1학기까지는 일단 내신이 들어가 있잖아요. 고3 1학기까지 내신이 들어가 있어서 내신 성적까지는 마무리를 좀 한다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물론 이게 교육과정이 좀 바뀌면서 고3 과목이 상대적으로 1학기 때 상대평가 과목이 별로 없습니다. 거의 다 이제 진로 선택 과목이라서 절대평가 과목이긴 한데 그 와중에서도
상대평가 과목은 분명히 존재하거든요. 근데 학교마다 조금씩 다르긴 하지만 보통 한 3과목, 많으면 4~5과목까지 늘어나는데 그 과목들 정확하게 공부하셔서 내신은 만들어 놓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수시는 6장을 쓰고 정시는 3장을 쓰는데 어쨌든 수시가 더 많긴 하잖아요. 그러니까 수시에서 어느 정도 본인이 만족할 수 있을 만큼 나와야 되기 때문에 마지막까지 수시 공부는 하시되, 그렇다고 해서 내신 공부만 하고 난 수능 공부를 안 할 거다, 이것도 솔직히 말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수시가 6장이 있고 정시가 3장이 있어서 수시가 더 많은 건 맞아요. 근데 그렇다고 정시가 훨씬 적은 것도 아니고 절반이 3대6이면 2대1인데 정시를 버릴 수는 없잖아요. 근데 학생들이 저는 1학기 내신 대비하고 그 다음에 여름방학부터 정시 준비를 할 거예요 라고 하는데 그건 그냥 안 하겠다는 얘기랑 똑같아요. 다른 학생들 지금 막 1월, 2월, 3월부터 수능 준비 쭉 해놨는데 그걸 6월부터 해가지고 성과가 나오겠다. 요거는 솔직히 말이 안 되죠. 그래서 지금 3월부터 내신 과목이랑 수능 과목이랑 적당히 조합하셔서 준비를 하셔야 돼요. 물론 이게 쉽냐고 물어보면 그렇진 않습니다, 솔직히. 근데 대학교 가는 게 쉽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진짜 힘들게 공부를 한다라고 생각하고 균형을 좀 맞춘다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본격적으로 내신은 우리가 1학년, 2학년 열심히 했으니까 어느 정도 익숙해졌고, 특히나 이제 고3 내신 과목은 거의 다 부교재가 수능 연계교재, 수능 특강을 쓰기 때문에 결국에는 내신 대비를 하면서 모의고사 유형까지 좀 건드리는 걸 계속 연습하셔야 돼요. 이제 예전에는 그냥 내신 유형을 좀 봤다, 좀 지엽적인 부분에서 봤다면은 모의고사 문제들을 좀 많이 풀어본다라는 느낌으로 공부를 하셔야 되고, 그리고 아무래도 시험 보는 방식이 너무 달라져요. 예전에는 내신 같은 경우는 좁은 범위로 딱 한 2달 배운 걸로 1시간 50분 뭐 이렇게 보는 과목이었는데, 한 20문제 보는 과목이었는데 수능은 100분 동안 보거든요. 30문제를. 그러니까 내가 2년 동안 봐왔고 연습했었던 실전 능력이 수능에서는 조금 다른 의미가 돼버려요. 그러니까 우리가 문제를 푼다도 중요하지만 시간 관리를 하면서 시험 전략을 어떻게 세우냐도 굉장히 중요해지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야 되고, 특히나 어쨌든 내신은 앞에 객관식, 뒤에 주관식, 시험 끝 이렇게 끝나가는데 지금은 선택 과목이 생기면서 15문제 객관식 보고 7문제 주관식 보고 다시 선택 과목 8과목 들어가잖아요. 호흡이 좀 다르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거에 좀 적응해야 되니까 자꾸 실전 연습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일단은 고3은 여름방학. 여름방학 끝나고 나면은 좀 느낌이 많이 달라지거든요. 내신이 아예 끝나니까. 그래서 그때부터는 이제 실전 대비를 하면서 막 실전 모의고사도 좀 많이 풀고 여러 가지 준비를 하시되, 많이 문제를 푸는 것도 중요하긴 해요. 어쨌든 제가 양치기가 중요하진 않다고 했지만 기본적인 양은 보장이 된 상태에서 준비를 해야 되는 거니까. 하지만 문제를 많이 푼다로 끝내지 말고 문제 하나하나가 정확히 어떻게 풀려 나가야 되는지 그 부분 위주로 조금 공부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가 고1, 고2, 고3 어떻게 공부해야 되는지 간단히 얘기를 해봤고, 저희 이제 수업 어떻게 진행되는지도 좀 간단히 얘기를 드리려고 그래요. 그래서 일단은 고1, 고2 내신 대비는 어떻게 진행되느냐라고 하면은, 일단 아까 말씀드렸듯이 처음에 진도 수업, 그 다음에 내신 대비 수업 이렇게 2회독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리고 진도 수업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중간고사, 기말고사마다 범위까지, 예를 들어서 1학년 1학기는 중간고사 뭐 이차함수, 몇몇 특수학교들 범위, 추가 범위 있는 거 체크해주고, 이제 2학년 1학기 같은 경우에는 삼각함수 그래프까지, 그다음에 특수범위 다시 뭐 추가로 보충해주고 이런 식으로 진행되고요. 그 다음에 매주 주간 테스트 보면서 학생이 내가 배운 과목 얼마나 공부했는지, 그리고 내가 잘 못하는 게 뭔지 확인하는 거고, 저희가 주말마다 항상 조교쌤이 계시기 때문에 저희가 아무래도 거의 수업이 꽉 차 있어가지고 조교쌤 모시면은 주말에 와서 질문하고 이런 식으로 진행하신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저희가 진행하는 진도 수업에서 정규 프린트 말고 내가 이거 풀었는데 더 필요하다, 더 풀고 싶다라고 하면은 학생들한테 추가 프린트가 진행이 돼요. 그리고 학생마다 상담을 해가지고 이 프린트가 좀 더 어려운 프린트가 나갈 수도 있는 거고, 어떤 부분을 잘 못하니까 그 부분만 더 하겠다라고 할 수도 있는 거고, 혹은 정규 프린트 따라간 것도 힘든데 너무 힘들어서 이거 못하겠으니까 조금 더 쉬운 프린트 할게요. 그런 학생들도 있긴 합니다. 그래서 학생 상황에 맞춰서 프린트가 추가로 나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일단은 보통 한 3주, 4주 잡아놓고 진도 수업 마무리되고 나면은 내신 대비 수업 진행하는데, 저희가 내신 대비인 교재를 따로 있어요. 그래서 이 평택 지역 기출을 싹 다 모아놓은 거랑
모의고사 기출 유형 몇 개, 필수 유형들 모아놓은 거 가지고 내신 대비 실전 문제 풀이 들어가는데 기본적으로 이때가 되면 주간 테스트가 내신 대비 실전 모의고사로 바뀌어요. 실제 학교 시험들을 갖고 와서 시험 보게 하고 그 다음에 그거에 대한 피드백도 또 따로 들어가고요. 그리고 진도 수업이랑 내신 수업까지 해서 일단 2회독을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여기까지 되면은 일단은 내신 수업은 끝이 나는 거죠. 만약에 중간고사가 딱 끝이 났고 직전 대비까지 하고 나서 딱 끝이 나면은 가장 중요한 부분이 학생 개인별 피드백이 들어가야 됩니다. 우리가 이제 2달 동안 공부하면서 너 어떻게 공부했었고 물론 저도 계속 얘기하겠지만 어쨌든 결과가 나왔을 때 받아들이는 거랑 제가 중간에 얘기하는 거랑은 조금 학생 느낌이 다르긴 하거든요. 그래서 시험 종료 후에 제가 이제 보통은 학교 시험 끝나고 나면 주말에 한번 다 부르거든요. 학생들 개별적으로 보면서 시험지 확인해 보고 시험지 풀이 확인해 보면서 고칠 거 다 얘기해 주고 이런 식으로 피드백 진행하는데 일단은 작년에 있던 학생 중에서 한 명이 조금 시험 성적이 많이 오르긴 했어요. 그래서 1학년 학생이었는데 제가 좀 보여드리려고 갖고 오긴 했는데 일단 1학기 중간고사 때 수학이 점수가 48점이거든요. 근데 48점인데 등수도 지금 봐도 좀 화가 한 244등을 했어요. 저기 보시면은. 근데 이 학생 끝나고 제가 상담을 좀 많이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친구는 1학기 때부터 다닌 게 아니라 1월부터 다녔어가지고 조금 더 열심히 했어야 되는데 성적이 안 나와서 제가 조금 아쉬워지 얘기를 했었고 그 부분 고칠 거 좀 고쳐놓고 나니까 1학기 기말 때 점수는 물론 이제 82점이 떴고 등수도 82등까지 올라갔어요. 그리고 2학기 중간 이때도 한 번 더 확인하고 나니까 2학기 중간 때는 20등까지 올라갔거든요. 2학기 기말 때도 이거랑 비슷하게 조금 떨어졌습니다. 성적이 살짝 떨어지긴 했는데 물론 이 학생은 좀 많이 오르긴 했어요. 제가 봤을 때 좀 많이 오르긴 했는데 어쨌든 피드백을 하면서 본인 개선 방안을 찾으니까 효과가 눈에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까지 공부한 것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보면 더 중요한 거는 시험 종료 후 피드백이 어떻게 진행되느냐 이 부분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3학년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저희가 이제 고3 같은 경우에는 수능 수업은 3월 모의고사 볼 때까지는 기본적인 필수 수원이랑 수투 진행하고 있고 지금 현재 이제 수투 진행 중이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3월 모의고사 첫 모의고사이기 때문에 학생들 고3 모의고사 첫 모의고사라서 고2 때까지는 21번 그리고 22번부터 30번까지 단답형 주간식 이렇게 나왔으면은 이제 3월 모의고사부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선택 과목이 들어가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 준비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3월 모의고사 종료하면은 이제 본격적으로 6월 모의고사까지 6월 평가원까지 선택 과목 준비하고 내신 그리고 3학년 1학기 내신 대비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6월 평가원이 정말 중요하거든요. 왜냐면 이제 재수생이 끼니까 재수생이랑 비교할 수 있는 첫 시험이다 보니까 6월 평가원 때 학생들이 자신감도 좀 얻어야 돼서 6편까지는 선택 과목 진도 진행 그리고 6월 평가원 모의고사 대비 그리고 내신 때 내신 대비를 따로 해드립니다. 그래서 한 2주 정도 잡아놓고 수능 수업은 휴강을 하고 내신 대비가 진행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지필고사 기간에는 일단 휴강은 진행이 된다라고 해서 내신을 봐준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6월 모의고사 끝나고 나면은 이제 6월 모의고사만큼 중요한 9월 평가원 수업 진행하는데 이때는 이제 수준별로 문제풀이 수업 진행하고 당연한 얘기지만 9월 평가원 대비한다. 그리고 이거 끝나고 나면은 수능까지는 실전 파이널 모의고사 진행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저희가 오늘 준비한 건 여기까지고요. 저는 이제 수업을 진행하면서 학생들이 성적을 딱 요번 시험에 제가 무조건 뭐 1등급을 찍게 해드리겠다, 뭐 2등급을 무조건 찍게 해드리겠다 이런 말은 못 해드릴 것 같아요. 솔직히 그런 수업이 있는지도 잘 모르겠고요. 근데 수업을 듣고 저랑 같이 공부하면서 성적이 점점 올라가게 해드릴 수는 있어요. 계속 피드백하고 학생이랑 얘기하고 하면서 수업을 진행할 거기 때문에 제가 같이 이야기하면서 잘 따라온다면은 성적을 점점 올려드릴 수는 있거든요. 그래서 당연히 고3 수업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좀 생각해 주셨고, 왜 꺼졌냐. 그래서 진행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저는 일단 오늘 여기까지 하고 다음 국어 선행 학습 전략 설명에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